운전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는 친 적이 없는데 제가 운전하는 차에 치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황해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뺑소니인데요. 뺑소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고를 내고 악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이런 경우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말은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뺑소니로 인정을 받아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뺑소니는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해서 처벌도 무겁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기간이 무려 4년이나 되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제가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처리한 뺑소니 사건이 적어도 몇백 건은 될 것 같은데요. 뺑소니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뺑소니인지 여부가 생각보다 매번 명확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뺑소니는 사람이 죽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를 보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사망해야 뺑소니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친 뺑소니는 인피 뺑소니라고도 하고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반면 물건을 친 뺑소니는 물피 뺑소니 또는 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욱더 처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뺑소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만 친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있는 자동차를 친 경우가 많아서 뺑소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최소한 사람을 친 뺑소니와 물건을 친 뺑소니가 함께 성립하게 되고, 만약에 자동차에 사람이 2명 이상 있었다면 사람을 친 뺑소니는 사람 숫자만큼 성립하게 되고, 여기에 더하여 물건을 친 뺑소니까지 함께 성립하게 됩니다. 2명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음주 상태에서 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음주운전죄, 그리고 사람을 친 뺑소니 2개, 그리고 물건인 자동차를 친 뺑소니 1,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과연 뺑소니인지 아닌지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길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현장을 그냥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속도를 빨리 내서 달리는 도로에서는 내 차 옆에 지나가는 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순간 내 차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차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거라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사람을 세게 들이받아야만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갔냐 모르고 갔냐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보니 내가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몰랐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몰랐음을 밝히고 내 주장이 신빙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사람을 친 뺑소니와 물건을 친 뺑소니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치고 현장을 이탈하면 그 자체로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물론 사람은 다쳐야 되고요. 그러나 물건을 친 뺑소니는 물건을 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 인해 후속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야기시켜야 물피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서 그 차의 범퍼가 땅에 떨어지고 라이트 부분이 산산조각이 나서 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장을 이탈하면 이후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이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주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차 안에 사람이 없었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는데 그 정리를 해둔 게, 과연 후속 교통사고 야기 위험을 내가 없애거나 많이 낮춘 걸로 볼 수 있냐가 약간 판단의 영역일 것 같은데, 근데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사실 제가 사건에서 본 적은 없고, 이왕 치운다면 그걸 차에 싣고 가는 게 낫겠죠. 어차피 현장을 이탈해서 다시 돌아올 때쯤이면 즉석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미 범죄는 성립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난 줄은 알았지만 이 사고가 내가 발생시킨 것인 줄은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수긍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에서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일단 차에서 내려서 내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기는 것까지가 운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전자가 사고가 난 건 알았지만 내가 낸 건 아니야, 이 판단은 운전자 본인이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운전자가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차의 본네트 앞으로 충돌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매우 놀랐고 이때 보행자는 죄송합니다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했지만, 그러나 이 자체도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린 판단이지 실제 어떤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혹시 있을지 모를 후유증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일명 비접촉 사고인데,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비접촉 사고의 경우엔 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니고 따라서 사고 발생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진술이 믿기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운전자가 악의적인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도 진짜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를 내가 감히 판단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 운전자로서 취해야 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후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보험 사기를 의심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부딪힌 적도 없는 경우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락션을 빵 눌렸는데 그거에 놀라서 그렇죠. 넘어져도 뺑소니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도로가 있고 이렇게 급 우회전해서 가는데 여기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놀라서 확 넘어진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 충분히 성립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과속해서 갔다면 누군가가 이걸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예상해야 되거든요. 뺑소니는 특이한 성격이 있는 게 과실범과 고의범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건 과실, 일부러 친 건 아니니까. 근데 현장을 떠난 건 고의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가 좀 무거운 이유가 일반 교통사고는 과실이라서 좀 봐줄 여지가 있잖아요, 실수로. 뺑소니는 고의거든요, 결국은. 마지막은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과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알았지만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제가 잘못해서 낸 사고니까 그냥 가세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실 악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날 수가 있는데, 이렇더라도 뺑소니는 성립합니다. 교통사고라는 건 사실 후유증이 굉장히 무섭고,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있지만 사고가 난 직후에는 내가 이걸로 안 다친 것 같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다친 게 후유증처럼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나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피해자가 아이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이가 괜찮아요 라고 말한 거는 더욱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이를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걸 알았다면 피해자가 뭐라고 하든 필요할 경우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셔야 합니다. 뺑소니는 자동차에만 해당하나요? 다른 이동수단도 포함이 됩니다. 킥보드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서 교통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에서 난 사고랑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난 사고가 이게 형량의 차이가 따로 있나요? 어느 경우도 뺑소니는 당연히 될 수 있고, 다녀서는 안 되는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면 애초에 다니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니까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뺑소니 사건은 형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뺑소니 자체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뺑소니, 즉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의미는 최상한은 30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에서는 뺑소니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공판이라는 것은 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식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는 징역형을 검사님이
변호사님은 구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히 말씀드렸다시피 뺑소니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이유는 단순히 뺑소니 이 하나만 성립하는 경우보다는 사람을 친 뺑소니, 물건을 친 뺑소니,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범죄 개수가 많아지고 또 내가 들이받은 차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면 더욱더 많은 범죄의 수가 성립할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보면 난폭운전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난폭운전은 난폭하게 운전해서 난폭은 아니고 난폭의 의미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에 정해진 사유를 2개 이상 한 경우에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는 지금 말씀드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라오는데 취소기간이 최소 4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뭐냐에 따라 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면허 취소 기간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뺑소니 사건도 사안에 따라 경중이 너무 다양한데 경미한 뺑소니까지도 4년씩이나 면허 취소 기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아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경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뺑소니로 걸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앞에서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떠났냐 모르고 떠났냐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몰랐구나, 사건 종결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해야 되고,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자동차의 속도, CCTV, 블랙박스,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말 몰랐어도 그게 음주로 인한 뺑소니라면 더 말을 안 믿어줄 수밖에 없고,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가지 사건, 사고가 난 줄은 알았지만 나로 인한 사고인 줄은 몰랐던 경우, 비접촉 사고의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가라고 해서 간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가 일단은 필요하고, 많은 경우에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그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님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고, 흔해 빠진 반성문 탄원서 제출하는 것으로만은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다신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해당 뺑소니 사건이 음주로 인한 것이라면 선처의 여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는 잘 준비하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만 내고 종결하는 약식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 뺑소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어요 라는 변명만으로는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리고 뺑소니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보기에는 뺑소니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뺑소니로 입건이 되었다면 우선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억울한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부터 범죄자라는 확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연루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